안녕하세요. 단다드로잉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재미도 붙였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리고 싶은 그림 구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싶은 장면도 상상해보지만 막상 새하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선 하나를 긋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일상에서 여유가 없다 보면 그림을 한동안 안 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림과 멀어지게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잊고 살았었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그림 실력을 빨리 올리기 위해 해야 할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실력이 빨리 오르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고 그림 실력 올리는 법 쏙쏙 빼먹어 보세요. 오늘은 정연이에 나오는 보석 같은 배우 김태리 배우님을 그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끝까지 그린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도 있게 그려본다. 이건 제가 입시 강사로 일할 때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진짜 조금 그려보다가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그림 자료를 찾고 또 찾다가 정해진 수업 시간이 끝나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그릴까 생각만 하면서 정작 그림 그리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림 그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리다 보면 그림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려보니 어렵다. 내가 이걸 못 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완성도 있게 한번 그려봐야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캐파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 그리다가 실패했더라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분 지워가며 수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성시켜 보아야 합니다. 완성해본 경험은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쉬운 것부터 그린다. 이건 기본 도형부터 그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 또는 정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 부분부터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쉬운 것을 찾아서 형태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트레이싱이나 모작을 할 땐 전체를 보고 분석하면서 그려야 실력이 늡니다. 특히 트레이싱 할 때에는 밑에 보이는 선만 따라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림이 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글 공부하잖아요. 그때 보면 획이 연하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따라쓰게 되어 있는 학습지 같은 거 있죠? 트레이싱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선 따라 그리기만 하며 한글을 공부했다면 우리는 지금 한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겠죠. 트레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전체를 보며 여긴 어떻게 그렸고, 여긴 색이 어떻고, 여긴 선의 강약이 어떻고 등등 꼭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족한 점을 메모한다. 오답 노트를 만든다. 피드백을 들은 게 있거나 완성된 내 그림을 보면서 또는 모작한 그림이 있다면 보고 그린 그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하고 꾸준히 찾아보며 내용을 복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 경험상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메모하는 과정에서 벌써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각인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는 그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6번째, 단점인지 개성인지 파악한다. 그림의 자기 객관화를 한다. 단점이라면 고치고 나만의 개성이라면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처음에 톤을 너무 진하게 올리고 나중에 가서 꼭 지우개로 털어내서 정리를 해야만 한다면? 이건 명확한 단점이니까 처음부터 톤을 연하게 올리거나 전체적으로 톤 차이를 구별해서 처음부터 톤을 알맞게 올리는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내가 실제 사람 사진을 보고 그리지만 캐릭터처럼 변형하여 그리게 된다거나 나만의 그리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면 이건 극사실주의 화가가 아닌 이상 나만이 가진 장점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어떻게 더 완성도 있게 그릴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7번째, 틈날 때마다 그린다. 자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일상을 보내는 책상 옆에 그림 도구를 두어 보일 때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시간에 맞춰 하루에 15분씩 그 시간에는 꼭 그림을 그린다던가 퇴근 후에 밥 먹고 10분 정도는 그림 그릴 시간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꼭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그림도 운동이나 악기처럼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8번째, 내 맘속에서 그림을 너무 소중하게 대하지는 말자.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노트나 스케치북마다 각각 용도가 딱딱 정해져 있고 절대 그 용도를 벗어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한 완벽주의, 결벽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림 용도가 아닌 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만약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 낙서를 위한 저렴한 스케치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엔 낙서나 그림 연습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완벽한 그림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딱 삘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거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럴 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그 낙서 스케치북에 더 애착이 가게 됩니다. 9번째, 예전에 그린 그림을 한 번씩 본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성취감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형태는 또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못 그렸다 생각하고 덮어놓았던 그림을 나중에 펼쳐봤을 때 나 생각보다 잘 그렸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 이때 진짜 열심히 그렸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노력한 흔적은 나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이 자부심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림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믿는 것, 의지도 재능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재능이 없었어요. 어릴 적에는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해본 기억이 있어도 그게 뭐 대단한 성공인가? 별거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저 애매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미대 실기를 배워보고자 미술학원을 찾았어요. 그때 저에게 처음 만나서 그림 테스트를 해주신 미술학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손을 그린 것을 보더니
너 정말 재능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학원에 들어가서 배울 때에도 재능이 있는 부분을 더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입시였지만 그림도 즐겁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믿음 덕분에 제가 저를 믿을 수 있었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 깜깜한 동굴이 뚫리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에게 이런 좋은 분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의 옆에서 계속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또 쉽고 빠르게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림을 하나 완성해보거나 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림을 수정해보거나 내 그림의 부족한 부분을 메모해보아도 좋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 그림 그릴 도구를 한번 세팅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9가지를 차근차근 해나가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림이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일주일마다 그림 잘 그리는, 그럴듯하게 그리는 꿀팁 얻어가세요. 그럼 안녕!